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다가구 인도 명도 업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가 이제 주거를 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사실 명도의 난이도로 치면 조금 일이 많고 좀 어려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하지만 보수가 많거든요. 보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원활하게 진행만 한다면 수익이 괜찮은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보수 청구를 할 때 매각 수수료 및 명도 용역을 청구할 때 저는 이렇게 해요. 기본적으로 최하 500을 기준으로 봅니다. 자, 500만 원을 매각 수수료 기준으로 보는데 요것도 이제 제 계산법이 나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여기 쭉 한번 내려 볼게요. 자, 쭉 내려보면 여기에 보면 임차인 현황이 있잖아요. 임차인들, 그죠? 임차인들, 요 임차인이 이름이 적혀있는 사람 수, 보증금이 있고 없고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대항력만 없다면, 대항력이 있다면 명도가 어려워지니까 따로 봐야 되고, 대항력이 없는 이 임차인이 이 사람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저는 그렇게 책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6명 정도 써져 있으면 저는 한 사람당 80만 원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80만 원. 그러면 86, 480만 원이잖아요. 그죠? 480만 원. 그래서 최소한 저는 임차인이 하나, 둘, 셋, 여기서는 3명이 있는데 최소 한 6명 이상이 있으면 그냥 500만 원을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이게 지금 현황조사에서 월세 차임 이런 거 있건 없건 상관없이 무조건 사람 이름이 임차인으로 조사가 된 이름만 있다면 그걸 사람 수로 해서 80만 원을 곱한다. 하지만 이렇게 곱해가지고 500만 원 이하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480이 나왔잖아요. 80을 곱해가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기본 500만 원을 청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그러면 더 많은 경우도 있겠죠. 한 8명이 이렇게 임차인이 한 8명 정도가 나왔어. 그러면 8 곱하기 80만. 그죠? 그럼 얼마예요? 640만. 요렇게 저는 계산을 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임차인의 명도비는 다 포함을 하고요. 500만 원 이상으로 저희가 청구를 해서. 그렇지만 소유주, 채무자가 있잖아요. 채무자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채무자의 이사비 및 집기류 값은 별도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채무자가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 여기 가전제품,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다 있으니까 이거 포함해서 나 이사비까지 얼마 주라 이렇게 협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에 이 채무자 협상비 요거는 별도로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견적을 낼 때 임차인 수를 보고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면 그냥 기본 500 부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인도 협상비 안 되면 집행비까지 포함이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대화로 얘기가 되고 인도 명령 넣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좀 통하거든요. 진짜 큰 금액을 많이 띄어가지고 그런 세대수가 많은 경우는 금액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람들도 대항력이 없으면 쫓겨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 명령 신청하고 집행 신청을 하면 웬만하면 협상이 됩니다. 안 되는 세대는 한두 세대 있을까 말까 그런 사람들은 이사비 한 50만 원 주고 내보내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견적을 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요 채무자 부분은 저희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봅니다. 보통 한 300 정도로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로 해서 보통 채무자하고 이사비 및 집기류를 협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별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채무자가 보면은 여기에 살고 있다가 없어진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집기류 이런 거 아낄 수도 있겠죠. 요 비용은. 근데 뒤늦게 이제 채무자가 갑자기 낙찰자가 나오면 뒤늦게 나타나서 집기류 값은 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세대에서 12세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이런 거 중고로 팔아봐야 20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비 정도로 해가지고 한 300에 협상을 하는 거죠. 요렇게 채무자, 즉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집기하고 이 사람에 대한 인도에 대한 협상은 한 요 정도로 할 수가 있다. 별도다. 왜냐하면 집기는 어차피 매각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의뢰인분한테 견적을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8명이 임차인이 있다. 이건 뭐 월세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그냥 현황조사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면 요 인원수 곱하기 80에서 500만 원보다 높으면 요 곱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으로 견적을 부르면 되고, 요 곱했는데 500만 원 미만이면 그냥 500만 원 수입료다. 우리가 용역하는 용역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소유자 같은 경우는 요 집기류가 있기 때문에 요 금액이 별도로 청구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채무자가 뒤늦게 짠 나타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요 비용을 이제 내야 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새 걸 사든 중고로 사든 이 금액 정도 이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실제 산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있는 이제 집기를 쓰는 게 낫다. 상태가 많이 나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요 우리가 계산하는 견적 플러스 요거까지 두 가지가 다 견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컨설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는 인도 명령하고 집행 신청하고 또 협조를 안 해줬을 때는 집행 비용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500만 원 넘어 해봐야 한두 세대 애먹이는 사람 나올까 말까 이렇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마진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데 단가가 높으면 이 다가구의 단가가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수도권이나 서울은. 거기에는 저는 단가를 좀 더 80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 꼽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한 8세대, 10세대 요로 적혀 있어도 나가고 없는 사람이 많고요. 뭐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협의가 되고 재계약을 하거나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어려운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차임을 못 받아가는 사람이 많고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아. 그러면서 보증금액이 높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많은 것 같다. 현황조사서나 이런 거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을 때 그러면은 조금 명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2세대, 3세대 집행해버리면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더 1, 200을 더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만 해도 저는 지금까지 다 되어 왔거든요. 자, 견적 내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다가구가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있는 낙찰을 받았어. 낙찰을 받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자, 그럼 낙찰자분에게 이제 잔금 내는 시점 뭐 그런 거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잔금 내고 나서는 또 인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간단하게 또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낙찰이 됐어. 낙찰이 되고 그 다음에 잔금은 매각대금 이제 납부서, 납부 통지서가 2주 뒤에, 낙찰 뒤 2주 뒤에, 그죠? 2주 뒤에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대금 내라고, 대금. 그죠? 자, 그러면 이 대금 납부 통지서를 갖다가 일단 낙찰인이 받아요.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잔금을 낼 건데 납부 통지서부터 한 달 정도 시간을 줍니다. 1개월 정도 시간을 줘요. 납부기. 그까지 이제 자기가 낙찰자가 대부분 납부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한 달 반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최대한 본인이 정작 낙찰이 돼도 잔금 내기까지는 2개월이 걸려요. 2개월. 최대. 맞잖아요. 2주 동안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확정 되고 나면 이제 2주 뒤에 대금 통지서가 나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니까 최대 뭐 이게 2개월까지는 안 되겠네. 한 달 반 이상은 걸립니다. 어찌됐든. 자, 요렇게 그 이제 잔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 시점에 잔금을 납부할 거 아닙니까? 납부를 하고 나서 또 한 달 동안 뭐가 되죠? 배당. 이제 낙찰자가 잔금을 냈으니까 그 돈 가지고 법원이 이제 임차인이든 채권자든 간에 오세요 해가지고 배당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그죠? 그 배당 날짜가 내가 요 잔금 내고 난 날로부터 한 달 뒤에 배당 기일이 잡혀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평균. 그럼 여기 또 한 달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낙찰이 됐는데 한 달 반, 2달 가까이 하고 또 한 달 하고 그러니까 2.5개월
맞나요? 2.5개월 이상 최소입니다. 2.5개월 정도는 임차인한테 뭐 말할 수가 없어. 물론 그 전에 잔금을 내는 시점 이후에 저는 가서 각 호실에 가가지고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막 이렇게 스티커를 전단을 붙이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진 올려놓은 거 한번 보시면 안내장 해가지고 몇 월 며칠부로 낙찰이 되고 잔금을 내서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이전 소유주한테 청구를 해라. 반환을 요구를 하시고 차임 부분도 이제 이전 채무자, 그러니까 이전 소유자한테 보내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안내문, 그리고 이사기일을 정하시든지 재계약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좀 정중하게 써서 이제 잔금을 냈으니까 이제 소유자 거 아닙니까? 낙찰 의뢰인 거니까 요거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대문 이렇게 붙이면 연락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해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전에 협의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은 대화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기일이 이제 종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하실 게 하나 있어요. 요거 팁인데, 일단 적극적으로 이제 그 임차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잔금 내고 한 달 동안 스티커를 붙여놨는데도 답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 사람이 안 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입구에 이거 안내문을 붙여도 별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대한 공짜로 더 살아보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배당기일이 종료되고 나면 여러분들 인도명령을 이때부터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신청을 했다면 이 배당기일 이후부터 이제 법원이 인도명령 결정을 이제 내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도명령 결정을 인도명령 신청을 배당기일 이후에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임차인들 중에서 그간에 잔금 내고 요 안내문 붙이고 하면서 뭐 언제 나갈 거니 재계약을 할 거니 얘기되신 분들은 뭐 그대로 하면 되는데, 얘기가 요 낙찰되고 나서 이제 안내문 요렇게 붙였는데도 배당기일이 될 때까지 약 한 달 동안 피드백이나 답변이 없는 요 호실이 있잖아요. 분명히 살고 있는 듯한데, 그런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면 되고, 또 뭘 하느냐, 뭡니까, 안내문을 붙여도 답이 없다. 그런 호실이 바로 피드가 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 공동 현관문 있죠? 번호 요렇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요렇게 공동 현관문 이제 번호키를 눌러가지고 현관 입구를 들어가잖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 요 비번을 바꿔버리십시오. 배당기일이 지나고 나서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기일 이전까지는 임차인에게 뭐 차임 청구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배당기일이 지나면 이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은 무단점유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협의가 안 되는 날짜부터 기산해서 무단점유가 되는 겁니다. 물론 잔금 내고 나서 요 안내문을 붙일 때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단점유고 부당이득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요 안내문에 붙여도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법적으로 청구를 할 때는 배당기일 이후부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당기일 지나고 나서부터. 자, 배당기일 지나고 나서 이 공동 현관문의 비번을 바꿔버리면 그동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안내문을 붙여도 답도 없는 사람들이 전화 봅니다. 왜? 못 들어오거든요. 비번을 바꿔버리면 못 들어오잖아요. 적방입니다. 적방. 바로바로 전화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어떻게 할 거냐, 차임을 주든지 아니면 나가라, 아니면 재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마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러면 인도명령 신청해놨고 집행 신청되면 당신한테 구상금도 청구를 합니다. 소유자가 그렇게 할 거랍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문을 잠궈버려도, 비번을 바꿔버려도 분명히 여기는 현황조사서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답이 없는 호실이 있죠. 그거는 진짜 안 오는 거거든요. 비번 바꾸고 나서 한 열흘, 보름 지나보세요. 지나봐도 답이 없는 호실은 체크를 해놨다가 한날 한시에 임의 개문을 하시면 돼요. 임의 개문. 이해되십니까? 자, 임의 개문을 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법원에 연결된 열쇠업체가 있거든요. 법원에 연결된 그 열쇠업체는 개문을 그 번호키라도 이미 개문 안 부수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법원에 찾아가면 우리 집행신청할 건데 열쇠업체에 좀 알려달라 하면 아마 전화번호나 명함을 줄 겁니다. 입구에 딱 이렇게 해놓기도 이렇게 딱 안내로 해놓기도 하거든요. 법원은 이제 집행관이 계고 집행하고 할 때 문을 이제 따야 되는데 부수고 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부수고 여는 그런 열쇠업체 많이 없는데 그런 업체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불러서 아까 말씀드린 배당기일을 지나고 공동현관료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는데도 한 열흘 보름 지났는데도 답이 없는 사람, 물론 인도명령은 다 그 전에 넣어놔야 됩니다. 배당기일이 지나면 지금까지 협의 안 된 호실들은 다 인도명령 넣어놔야 돼요. 아시겠죠? 배당기일 이후에 임차인은 인도명령이 되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바로 번호키를 바꿔버리면요, 인도명령 넣은 사람 중에 몇 집은 오고 가고 여기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화가 올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협의를 하시면 되고 끝까지 답이 없는, 분명히 현황조사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현관 출입문 비번을 바꿨는데도 답이 없는 호실이 보름 이상 지속된다면 요거는 한번 열어보시라. 그러면 쓰레기만 남아있거나 아예 짐이 막 다 빼고 없는 경우일 거예요. 특히 임차권 등기한 사람들, 그런 경우는 요 강제 개문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쓰레기만 있거나 집이 비어있다면 비밀번호 바꾸고 인도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미 개문을 했는데 분명히 사람이 찾아올 것 같아, 좀 지저분하긴 해도 옷도 있고, 아니면 안 지저분하고 깔끔하게 사람이 살던 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대로 문을 닫고 인도 명령을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남죠. 우리가 강제 개문을 했을 때 이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둬야 되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닫아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 한번 따고 나서 안에 이제 짐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대로 다시 닫으면 자기 비번호로 본인이 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다 비어 있다면 내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시 문을 닫아버리면 그거는 이제 인도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되고, 애매한 거 있어요. 애매한 거. 분명히 사람이 사는 것도 안 사는 것도 같아. 예를 들어 문을 열었더니만 쓰레기도 있고 이거는 분명히 안 왔을 것 같은데 또 필요한 짐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 새 옷도 좀 있고 장롱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내가 여기에 강제 개문을 했어. 문 따는데 15만 원씩 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개문을 한 거지. 이거는 법원에 집행관이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문을 딴 것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고 닫기에는 왠지 안 올 것도 같아. 애매한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저는 요령껏 해요. 여기 안에 이제 문에 자, 여기 번호키가 있잖아요. 번호키가. 요 번호키를 뒤에 문을 열어가지고 건전지가 다 된 것처럼 내가 만들어 놓습니다. 건전지 보통 AA 건전지가 4개가 들어가는데 거기 어느 한쪽에 끝에다가 살짝 유리 테이프를 살짝 붙여놨고 건전지가 다 된 것처럼 만들어 놔요. 그래 놔놓고 문은 그냥 열려있는 채로 그냥 열면 열리는 채로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뒤늦게라도 분명히 비어있는 집인데 올 수도 있겠다 싶은 곳은 그냥 우리는 이게 문 열리던데 열렸던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비번을 바꿔놓으면 비번을 안 바꾸고 그냥 문을 닫으면 다음에 열 때 돈 주고 또 열어야 되잖아요. 계고 집행할 때. 이해됩니까? 계고 집행할 때. 실제 인도 명령은 지금 신청해놨잖아요. 요거는 지금 사람이 올지 안 올지 애매하니까 인도 명령을 넣어놓고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계고 집행할 때 또 돈 든다고요. 15만 원 들거든요. 열쇠업자 불러야 되고 그 계고 집행 법원의 집행관이 인도 명령 떨어지고 강제 집행 신청서 넣으면 요게 이제 계고 집행할 때 또 문을 열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비번을 알고 있거나 문이 열려 있다면 헛돈이 안 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이 건전지가 다 돼가지고 그냥 열리는 문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야 다음에 계고 집행할 때 돈 안 들이고 열 수 있잖아요. 그죠? 분위기 봐서 계고 집행을 안 하고 내가 그냥 인도 마무리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뒤늦게 오기도 하거든요. 실제 아니면 끝까지 안 와서 계고 집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뒤에 이제 딱 이렇게 건전지 꽂는 곳에 살짝 여기
유리 테이프를 살짝 붙여갖고 배터리 다 된 것처럼 해갖고 문은 안 잠기게 해가지고 그냥 문은 그냥 문만 닫아 놓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누가 이 사람이 찾아오더라도 그냥 배터리가 다 돼서 문이 그냥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안 열어봤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요런 거 만들어 놓습니다. 어떨 때 현관 출입문 번호키를 바꿔놨는데도 계속 안 와서 이제 개문을 했어. 이 두 집이 이제 끝까지 안 와서 비어 있는 것 같아.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하나는 완전히 비어서 인도 마무리했고 비번 바꾸고 끝냈고요. 하나는 집이 있는데 이게 확실히 인도 명령을 하기도 그렇고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해. 만약에 짐이 멀쩡하게 있고 이러면 당연히 문 닫고 그냥 인도 명령 넣고 집행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중간중간 협의를 할 수가 있겠죠. 뒤늦게 이제 번호키 바뀐 거 보고 이제 전화가 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안 올 것도 같은데 약간 찜찜해. 자기 옷도 좀 입고. 이런 경우는 나중에 끝까지 안 나타나게 되면 계고 집행할 때 문을 또 따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또 드니까 저는 건전지가 배터리가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문만 그렇게 닫아 둡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계고 집행할 때 그리고 강제 집행할 때 또 문을 열거든요. 계고 집행할 때 열고 강제 집행할 때 문 또 열어야 돼. 열 때마다 돈이 들어요. 그럼 한 집에 30만 원이 든다니까. 그래서 제가 배터리가 다 된 것처럼 만들어 놓고 끝까지 안 나타나면 그런 식으로 문을 열어서 계고 집행하고 강제 집행을 합니다. 요거는 요령껏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는 주로 코콤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 코맥스, 보통 이 두 제품이 다가구는 많거든요. 회사에 전화하면 비밀번호 바꾸는 거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현관에서 뭐 이것저것 눌러가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꾸시면 된다. 언제? 배당기일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재계약하기로 하거나 계속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는 바뀐 비번은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하고 협의 안 된 사람이 들어오기가 힘들도록. 그래가지고 요 현관 출입문 옆에 관리자 비밀번호는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도 협상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전화번호 적어 놓고 비밀번호 바뀌면 요 전화 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 좀 알려드릴게요. 순서가 여러분들 이제 잔금을 내고 나면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잔금을 물론 이제 잔금 내기 전에 한번 들려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잔금을 내고 나서 저는 보통 합니다. 잔금을 내면 바로 안내문을 붙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중에서 연락 오는 집들이 있고요. 연락 안 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연락 오는 집들은 재계약을 지금 빨리 하셔야 된다. 아니면 이사 날짜를 정해라 해가지고 보통은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사 날짜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시면 되고요. 대화를 해보다 보면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좀 뭔가 느낌이 좀 쎄하다 하는 사람은 인도 명령 넣을 때 배당기일 지나고 나면 인도 명령 그냥 넣으면서 하시면 돼요. 3만 얼마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화되는 사람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자, 배당기일이 이제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각 세대한테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안내문을 붙이면 됩니다. 지금 집행 중이니까 이 비용도 구상금 청구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지금 연락 달라 이렇게 안내문을 붙이고,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문 비번을 바꿔버리면 직방이다. 요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전화 옵니다. 협의 안 된 사람은 다 전화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답변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미 개문을 해본다. 그렇게 해서 안에 짐이 없거나 쓰레기만 있거나 이런 거는 인도 완료하고 끝. 그냥 비번 바꾸고 끝입니다. 근데 짐이 있거나 사람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거는 확실히 누가 봐도 확실히 이제 보더라도 이 사람은 다시 오겠다. 이는 무조건 인도 집행을 해야 되겠네 싶은 거는 그냥 문 다시 닫으면 되고, 올 수도 안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사람들은 배터리가 다 된 것처럼 만들어서 문은 열리게끔 시간만 해놓고 다음에 와서 이 문이 왜 열려 있습니까? 우리 모르겠는데 이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설명을 좀 드릴까요? 다가구에 대해서. 다가구 견적도 말씀드렸고, 이 다가구든 뭐 어떤 물건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인도 협상을 할 때는 반드시 나는 내 의사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의뢰인 분이 나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차임을 정할 때도
소유자분이 부동산에 물어보더니만 이 가격 해달라고 하네요. 한 두세 곳 물어보고 얘기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하고, 또 상대방이 재계약을 할 때도 전에 얼마였는데 이리 좀 해줘. 나 돈도 없고. 그거 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았는데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해가지고 실제 물어보고 얘기해도 되고, 협의된 게 있으면 물어본 척하고 다시 임차인한테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협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항상 주체는 나면 안 돼요. 내가 주체면은 나한테 트집 잡기 때문에 임차인이 되게 야무지고 대쪽 같은 사람이고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두고, 그 사람은 나에게 정해진 법대로 지시하는 사람임을 그렇게 표현해가지고 내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인도 명령 신청하고 여기 점유자가 없다면 한 3주 뒤에 송달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해당 법원 경매계에 송달이 됐습니까? 공시 송달 됐습니까? 물어보면 언제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날 이후부터 집행 신청하고 계고 집행하고 하면 되는데,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으면 한번 계고 나가서 집행 안 하고 이제 강제 집행 신청하면 계고 집행을 하거든요. 한 일주일 이내 나가서 사람이 안 살겠다 하면 2차 계고 안 하고 바로 집행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2차 계고라는 거는 2주 정도 기다려줘가지고 또 2차 계고를 나가요. 1차 계고하면 2주 시간이 주어지고, 그 2주 동안에도 안 나가면 또 2차 계고라는 걸 나가는데, 그거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게 확실할 때 그렇거든요. 근데 아마 사람이 없다라고 판명이 되면, 보여지면 1차 계고 날짜 지나고 나면 바로 집행 신청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원룸 기준으로 우리 동네는 70이에요. 70. 보관료까지 하면 한 80 정도. 물건이 많거나 적거나. 그렇게 되고, 투룸은 80, 90도 되고 그렇습니다. 층수가 높으면 인부가 가야 되고. 그렇게 집행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차인 세입자가 3명이든 4명이든 기본 50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적을 낼 때는 이 사람들 집행하고 이런 것들 다 1, 200만 원씩 든다, 실제. 그 집행 많이 해버리면 우리 솔직히 남는 것도 없다. 이렇게가 견적을 내셔야 돼요. 실제 집행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현업에 있다 보면, 비워진 곳이 많고요. 쓰레기만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거는 인도 집행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지워버려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한참 뒤에 오면, 이거는 그냥 인도 집행이 됐다. 법적 힘을 빌려서 집행이 돼버렸다. 이러면 되거든요. 쓰레기만 있는 곳은 찾으러 안 오니까. 근데 어중간하게 옷 입고 자기 집기로 필요한 물건이 있겠다 싶은 거는 좀 신중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든지, 아까 살짝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계고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설명은 제가 이 정도로 하고, 궁금한 거는 질문 좀 남겨주세요. 댓글로. 그렇게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의로. 자, 여기까지 할게요.